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롬톤 경량화하는 방법 그런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세일 때 다양한 경량화 부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것들 제가 전부 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물건들입니다. 얘네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면은 얘부터 보죠. 얘는 라이트 프로 스펀지 그립이죠. 얘가 아마 20g, 30g 요 정도 할 거예요. 얘는 똑같은 라이트 프로 브랜드에 여기 보시면 여기 락 장치가 있죠. 락 그립입니다. 두 개가 동일한 22mm 구경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은 구멍 크기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보시면은 락 그립 쪽은 넣고 빼기가 편하게 안쪽에 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펀지 그립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얘가 무게는 무겁지만 넣고 빼기, 그러니까 장착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 스펀지 그립은 좀 장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일단은 이걸로 장착을 시도해보고 이게 어려우면 이걸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웨스트바이킹 페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한 쌍에 160g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달도 이걸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짜잔, 이건 라이트 프로 C포스트죠. 사실 제가 지금도 라이트 프로 C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안장을 결착하는 부위의 디자인이 달라요.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비싼 애입니다. 그리고 얘는 C포스트랑 안장을 결착해주기 위한 약간 금속 부품 이런 거예요. 요게 이렇게 도착을 했고, 요거는 리에 3D 카본 안장입니다. 요거는 120g인가 하는 굉장히 가벼운 안장이에요. 저는 리에 3D 카본 안장만 이걸로 3개째입니다. 얘가 아마 가장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교체를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TPU 초경량 튜브 보시면 26g이라고 쓰여져 있죠. 26g짜리를 2개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슈발베1 타이어, 요것도 굉장히 가벼운 타이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 하면은 얼마나 감량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제 자전거가 몇 킬로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재볼게요. 근데 이게 이미 경량화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보시면은 뭐 이지휠 익스텐더라든지 이런 핸들백 이런 게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게는 좀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머드가드 이지휠도 교체를 해줬죠.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무게가 나갈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무게는 11.5kg라고 합니다. 11.5kg. 보이시나요? 11.5kg. 요게 경량화를 마치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요 페달이랑 C포스트겠죠? C포스트는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요. 위로, 그쵸? 위로 이렇게 빼면은 끝난다. 이렇게 빼주면은 끝이죠. 얘는 이렇게 일단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체하기 쉬운 게 요 페달이겠죠? 페달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전 지금은 탈착식 페달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요 탈착식 페달을 탈착할 일이 없다. 그래서 탈착이 안 되는 요 초경량 페달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페달부터 교체를 해볼까요? 페달이 쉽겠죠? 일단 자전거 간이 거치대를 이용해서 살짝 세워줬고요. 요 페달을 한번 빼봅시다. 페달을 빼보면은 이렇게 빼는 거구나. 이렇게 페달이 들어가 있죠. 설명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 장착하기 전에 무게 한번 재볼게요. 무게를 재보면은 딱 봐도 되게 가벼워요. 무게를 올려볼게요. 페달 무게가 167g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탈착식 페달이 귀찮은 게 여기 노란색 요 락이 있어가지고 요걸 항상 빼줘야 됩니다. 요게 귀찮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전상을 위해서는 요게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 안전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손에 검은 게 묻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눌러주면서 수독하면은 이게 빠지죠. 그 다음에 요걸 돌려가지고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페달을 분리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주면은 페달이 잘 분리가 됩니다. 간혹 요게 분리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페달을 장착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구리스를 발라 놓은 다음에 요거를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를 분해할 때도 편하게 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빠지죠. 그럼 요 페달을 장착해 줘야 되는데 얘도 장착하기 전에 여기다 구리스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요런 멀티 구리스를 팝니다. 요런 애를 발라주는 게 좋겠죠. 그냥 여기에다가 살짝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주면 좋겠죠. 참 그리고 요 페달에도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요거 잘 맞추셔가지고 끼우셔야겠죠. 요렇게 슬슬 돌리면 됩니다. 페달이 장착이 딱 되죠. 되게 미니미니해진 것 같아요. 요게 기존의 페달, 요게 바꾼 페달. 조금 더 작아졌죠. 그럼 반대쪽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죠. 요거 빼주고요. 락을 빼주고 요 페달 이렇게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잘 안 빠집니다. 으쌰, 빠졌다.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페달에다가도 구리스를 발라주고요. 이렇게 페달을 끼워주고 이렇게 잠가주면 되겠죠. 슉슉슉. 예,
이렇게 페달 장착 완료. 그리고 탈착식 페달을 장착하면서 이런 부품도 제가 하나 추가로 장착을 해줬어요. 이건 페달 여기다 이렇게 끼는 이런 어댑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장착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달 어댑터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 페달 무게는 얼마였냐? 한번 재보죠. 이렇게 있었고, 이 어댑터에 이것도 있고, 이렇게 페달 무게가 358g이었어요. 아까 걔네는 167g이었죠. 그러니까 한 200g 정도? 190g 정도 가벼워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얘도 들어가죠. 얘까지 하면 373g. 그러니까 페달 교체만으로 대략 210g? 210g 정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안장이랑 C포스트입니다. 얘네도 한번 무게를 측정해 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분리를 해줍시다. 이렇게 안장이랑 C포스트를 분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새로운 C포스트랑 안장입니다. 요거를 뜯어줄까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죠? 뭐가 다른가요? 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요 안장 부위가 다릅니다. 보시면 얘는 일자예요. 일자라서 안장을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쇳덩이 같은 걸 하나 추가해 준 거고, 얘는 그게 없죠. 조형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부분이 안장을 받쳐주는 조임쇠,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얘는 여기 쇳덩이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그만큼 좀 더 무겁겠죠. 근데 얘는 그게 없다. 요게 여기에 대응되는 쇳덩이 부품이고, 얘네가 여기에 대응되는 쇳덩이 부품이죠. 쇳덩이 무게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쇳덩이 무게만 65g, 새로 구매한 C포스트의 쇳덩이들은 46g. 여기서 한 2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순수 C포스트의 무게, 얘가 232g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얘는 176g. 훨씬 가볍네. 176g? 여기서도 한 60g 정도 차이 나죠. 176, 232. 그쵸? 한 60g? 50 몇 g 차이 납니다. 그래서 쇳덩이 부품을 포함한 총 무게가 298g이에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애들은. 근데 요번 C포스트랑 요 쇳덩이들은 222g, 한 70g 정도 감량이 된 것 같죠. 요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 안장, 요거 보죠. 요거 엄청 가벼워요. 보시면 이렇게 안장이 들어가 있죠. 와우, 리엘 3D 카본 안장. 카본 레일의 풀 카본이고요. 요 안장 부분이 에바 소재입니다. 쿠션감이 있긴 한데 살짝 딱딱한 그런 느낌의 소재다.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애는 3D 폼이죠. 3D 폼. 얘도 카본입니다. 풀 카본. 무게를 보면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안장은 181g. 요번에 새로 구매한 안장은 104g? 105g? 이거밖에 안 나가 얘가? 181, 104, 거의 80g 감량이 돼요. 안장만으로. 얘 원래 스펙상 120g이었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뭐 가벼우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결합시켜 줄 거예요 이제. 아참, 그리고 얘는 여기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까끌까끌합니다. 기존 C포스트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여기 미끄럼 방지가. 얘는 그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덜 미끄러질 것 같다 얘는. 보시면 요걸 요 정도로 고정하고 나사만 조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사를 조여준 다음에 안장 각도는 그 다음에 미세 조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사를 조여줘서 요 안장도 장착 완료했습니다. 요 안장 각도는 나중에 미세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은 요 그립입니다. 요 그립을 교체해줘야 된다. 일단은 요 스폰지 그립으로 교체를 한번 시도해보고 얘가 잘 안 들어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락 스폰지 그립 걔로 변경을 해줄게요. 뭐 그립 교체하는 건 간단하죠. 그냥 나사만 어느 정도 풀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쏙 하고 빠지죠. 이게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나사만 어느 정도 빼주면은 간단히 얘가 풀어진다.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주면은 그냥 쏙 하고 빠진다. 무게 한번 재보죠.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립 무게가 146g. 요거를 요 스펀지 그립으로 바꿔주면은 얘는 무게가 36g. 거의 한 100g 정도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제대로 장착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힘든 부분이죠. 봅시다. 들어갈까? 보시면은 구멍이 보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한번 닦아주자. 이걸로 닦아주고 한번 끼워보죠. 들어가긴 들어가네. 근데 끝까지 들어가는 게 문제죠. 끝까지. 이거 봐, 잘 안 들어가잖아. 막 억지로 막 해서 넣어야 돼. 딱 보세요. 들어간 부분이랑 들어가기 전 부분이랑 직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벌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빡센 거죠. 막 에어 컴프레셔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 바람을 쐬면서 하면은 잘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쨌건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빡세요. 지금 한 요 정도 들어갔어요. 요 정도. 한 40% 정도 들어갔어요. 40%. 여기서부터가 안 들어가 근데.
그래서 이런 순수 스펀지 그립은 집어넣는 게 굉장히 빡셉니다. 요 스펀지 락 그립으로 한번 대체해 볼게요. 요 스펀지 락 그립. 아까 요 에르곤 고무 락 그립은 146g이었죠. 요거를 스펀지 락 그립으로 바꾸면 76g이다. 요 정도만 해도 많이 가벼워진 거죠. 일단 너무 힘드니까 요걸로 해줄게요. 저건 나중에 제가 좀 벌려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스펀지 그립이 얼마나 장착하기 어려운지 그거를 알려드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요거를 구매한 거죠. 보시면 락 그립은 그냥 쑥 들어가요. 너무 편하죠. 이거 봐봐, 그냥 쑥 들어간다니까? 해줄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요게 안 들어가네. 요게 안 들어가. 그래서 제대로 해주려면 요거를 가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깎아줘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줘야 돼.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자국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잘라준다기보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막아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국을 내주면은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얘를 쏙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나사를 잠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락 그립에 나사를 잠가주면 된다. 이렇게 나사를 꼭 조여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잠가주면 끝난다. 얼마나 편해. 이거 사기를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남았죠. 이 타이어랑 튜브 교체. 요게 남았습니다. 앞바퀴는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뒷바퀴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바퀴는 그냥 QR 풀러가지고 떼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한데, 근데 뒷바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복잡하죠. 이제 타이어랑 튜브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타이어랑 튜브 이쪽에다 놓고요. 일단은 바퀴를 빼줘야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QR 레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쑥 하고 빼면 되는데, 가끔 이제 QR 레버가 아니신 분들은 육각 렌치로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죠. QR일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좀 풀어준 다음에 이거를 왜 안 빠지는겨? 맞아, 이거 바람을 먼저 빼줘야겠죠? 바람을 빼줘야지 얘가 빠진다. 그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빠졌죠? 바퀴. 그 다음에는 이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이 타이어를 빼줘야 된다.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타이어 주걱을 넣고 이렇게 저도 요거를 자주 할 일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해요. 저도 자주 하진 않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다. 되죠. 이렇게 빠진다. 으쌰. 이렇게 한쪽을 먼저 빼주는 거죠. 슉 가면 빠지죠. 한쪽이 빠지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타이어를 벗겨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타이어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휠이랑 타이어랑 튜브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이왕 분리해준 김에 휠을 좀 닦아줄게요. 으쌰. 휠을 닦아줄 일이 평소엔 잘 없죠. 지저분한 거 봐. 휠을 닦아주고 반대쪽도 휠을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그리고 스포크 휠도 이렇게 닦아주면 좋겠죠. 평소에 관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사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휠은 닦아줬고, 이렇게 튜브랑 타이어가 나오죠. 그럼 이 튜브 무게 한번 재보죠. 튜브 무게가 대략 103g입니다. 이거 하나가. 튜브는 하나에 103g. 얘는 26g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측정해볼까요? 몇 g인지? 진짜 26g일까? 요게 TPU 튜브고요. 무게를 재보면은 25g입니다. 104g 대 25g. 대략 한 80g 정도 한 짝당 경량이 되는 거죠. 두 개면은 160g. 타이어도 한번 재보자. 타이어는 딱 재기가 힘든데 이거 말고 이걸로 재보자. 타이어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대략 한 260g? 요 정도인 것 같아요. 260g. 근데 요 슈발베 원 타이어는 몇 g이냐? 얘는 160g입니다. 100g 가벼워진 거죠. 100g 가벼워지고 튜브에서 80g 가벼워지고, 그럼 180g. 앞뒤 합치면은 360g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아마 제 자전거 무게가 10kg대로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걸로 내부를 한번 청소해 주도록 하고요.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튜브를 쏙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형태를 맞춰 놓고 이 슈발베 원 타이어를 끼워주죠. 진행 방향이 있어가지고 진행 방향에 맞게 끼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끼워줍시다. TPU 튜브가 좀 끼워주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타이어 한쪽을 끼워 줄게요. 바람을 어느 정도 넣어주고, 한쪽은 그냥 손으로만 해도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쪽을 끼워주는 게 이제 문제죠.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준다. 그냥 쏙 들어갔네? 들어갔죠?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밸브 높이가 좀 높습니다. 이게 아마 6cm일 거예요. 60mm고 기존은 아마 40mm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앞바퀴는 끝이 났죠? 아참, 근데 이거 공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들어갈 텐데, 공기 뺀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좀 뺀 다음에 방향을 잘 맞춰서 끼워줘야 됩니다.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방향이 있어요. 로테이션 방향. 이렇게 앞바퀴는 교체 완료. 문제의 뒷바퀴입니다. 문제의 뒷바퀴. 뒷바퀴도 동일하죠. 일단 바람부터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QR 레버를 풀어줘야겠죠. QR 레버를 당겨서 풀어줍니다. 아참, 그 전에 기어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기어를 가장 높은 단수, 이렇게 기어를 가장 윗단 9단으로 내려주고요. 이제 이 문제의 뒷바퀴를 빼주는 게 일입니다. 이렇게 뒷바퀴를 빼줬습니다. 뒤쪽도 휠을 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이렇게 닦아줬고요. 또 이제 타이어 분리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타이어 한쪽은 분리해 줬고요. 돌려서 나머지 뒤쪽도 분리해 줘야겠죠. 으쌰. 이렇게 해주면은 타이어가 벗겨집니다. 이렇게 타이어랑 튜브 분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튜브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슉. 장착해 주기 전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개 들어있으니까 2번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닦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튜브를 끼워 줍시다. 튜브 홀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튜브 홀에 끼워 주고요. 이걸 끼워 준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바람을 넣어 줘야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공기를 넣어 준 다음에 이제 타이어를 장착해 줘야겠죠. 타이어 장착. 요거 역시 방향을 잘 맞춰서 끼워 줘야 됩니다. 타이어에 방향이 있어 가지고, 방향은 요쪽이네요. 요쪽으로. 이렇게 한쪽을 끼워주고, 아까 보니까 그냥 손으로 해도 들어가던데. 손으로만 해도 딱 되네.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주걱으로 해주긴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들어갔다. 사실 한번 해보면은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좀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괜히 또 먼저 바람 넣지 말고 일단 끼워준 다음에 바람 넣죠. 처음에 1단으로 맞춰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1단에 딱 맞게 해서 끼워주는 거죠. 됐다. 이렇게 뒷바퀴도 교체 완료. 예, 이렇게 다 교체해 줬습니다. 보시면은 요 그립, 스펀지 그립으로 교체해 줬고요. 그리고 요 안장, 카본 안장 교체해 줬고, 요 C포스트도 더 가벼운 방식의 C포스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 페달도 쓸데없이 탈착식 페달 쓰지도 않는 거 그냥 고정식 페달로 가벼운 걸로 교체를 해줬고, 그 다음에 요 타이어 슈발베 원 타이어로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튜브도 기본적인 고무 튜브에서 TPU 튜브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몇 킬로가 나올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은 한 10.8kg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제 자전거도 드디어 10kg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휠셋도 경량 휠셋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크랭크랑 비비도 더 가벼운 애들로 교체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초보의 영역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어디까지나 초보분들도 가볍게 부품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기회가 되면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엔 제가 요거 실제로 한번 타보면서 승차감이 어떤지, 요 새로 교체한 안장이랑 C포스트 그리고 타이어랑 튜브도 교체해줬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약간 레이싱용 튜브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피드라든지 승차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실제로 타보고 한번 소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좀 테스트 주행을 해봤습니다. 느낀 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 안장이랑 C포스트 요거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처음엔 좀 걱정을 했어요. 3D 폼 안장에서 요 초경량 안장으로 바꾸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승차감이 좀 별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다지 차이를 못 느꼈어요. 물론 초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된다면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라이딩 했을 때 뭐 너무 딱딱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안장 앉는 부분이 이게 에바 쿠션 소재가 있어요. 완전 딱딱한 게 아니에요. 쿠션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요건 좀 얄쌍하게 생겼거든요. 이 안장 디자인 자체는 제가 예전에 타고 다녔던 리에3D 3D 폼 안장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샤프하고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디자인도 굉장히 얄쌍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C포스트도 전혀 문제 없었다. 무슨 잡소리 이런 것도 안 나고 특별히 문제 없었고 이것도 가벼워져서 대만족. 그 다음에 요 페달도 제가 예전에 타던 프로맨드 탈착식 페달보다 넓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달질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확실히 조금 작아진 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페달이 좀 작아졌구나, 요 정도의 체감이었다. 그리고 문제의 요 스펀지 그립, 요거는 비추입니다. 요거는 다시 바꿀 거예요. 그 에르곤 고무 그립으로 바꿀 겁니다. 요게 처음에는 나쁘지 않은데 생각했는데 한 15분? 20분 요 정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손목이라든지 이런데 피로가 올라와요. 충격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무리 가벼워지는 것도 좋지만 손목 건강을 위해서 요거는 다시 에르곤 그립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다. 내가 정말 마실 라이딩을 한다? 아니면 내가 정말 경량화에 미쳤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스폰지 그립은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거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좀 무거워지겠지만 에르곤 그립으로 바꿔줄 예정이고, 그리고 요번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죠. 이 타이어랑 튜브 교체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만족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타이어 관련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농담 좀 보태가지고 뒤에서 누가 살짝 밀어주는 느낌? 이것까진 좀 오버한 것 같고, 조금 더 적절한 예시를 들면은 내가 분명히 4단 기어에 넣고 페달질을 하고 있는데 3단 기어 넣었을 때의 힘밖에 안 드는 느낌? 그러니까 기어 1단 이득 보는 느낌? 내가 분명히 예전 마라톤 레이서 탔을 때랑은 똑같은 기어비로 달리고 있는데 조금 더 편합니다. 뭔가 한 기어 내려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만족합니다. 이 타이어 교체는. 그리고 튜브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타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TPU 튜브가 좀 펑크가 잘 난다 이런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막 테스트 주행을 한 참이라서 뭐 펑크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 조금 더 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딱딱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솔직히 타이어도 그렇고 마라톤 레이서 대비 그다지 큰 차이점 못 느꼈다. 보시면은 트레이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슬립 같은 게 많이 나지 않을까? 승차감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통통 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마라톤 레이서 탔을 때도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라톤 레이서도 거의 100psi 요 정도 넣고 달렸기 때문에 그거 탔을 때도 승차감은 별로 좋지 않았고 그거 탔을 때도 통통거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스펀지 그립 요거 빼놓고는 대만족이었다. 그 다음에 손쉽게 경량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머드가드 이걸 떼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머드가드까지 탈착을 해주면은 거의 한 9kg 가까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머드가드까지 떼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떼면은 일상생활에서 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경량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드가드까지 떼면은 이제 9kg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15주년 세일 때 구매했던 요 트라이폴드 경량화 부품들을 가지고 한번 부품 교체도 해보고 테스트 라이딩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스폰지 그립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체했던 부품들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봄맞이 트라이폴드 경량화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